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11월 11일입니다. 시를 하나 제가 한 수 읽겠습니다. 침묵의 대가 2라는 시인데요. 그들이 노무현을 공격했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친노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이석기를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종북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정교조를 탄압할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전공로에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라는 시입니다. 물론 이 시는 말틴 니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쓴 시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유태인에 대해서 쓴 시를 패러디한 겁니다. 아무도 유태인을 위해서 항의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탄압의 칼날이 자기 자신에게도 맺혔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친노를 공격할 때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 친노가 아니었으니까. 이석기를 가둘 때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 종북이 아니니까. 결국은 정교조, 전공로를 거쳐서 당신에게 올 때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항해해 줄 사람 없을 거라는 이 엄혹한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연대를,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거죠. 11월 10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이재정의 70.5 공개방송.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3층 대회의장입니다. 경기도민만 국민TV 조합원만 오시는 줄 아시나요? 그럴 리가요. 가슴 뛰는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속풀이 시국 강연회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김용민 화백, 김용민 PD가 아니고 김용민 화백입니다.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의 오늘 만평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저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황금마차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부정을 듣기 위해서는 전 정권도 아닌 전전 정권의 이를 끄집어내서 종북 분당지를 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연예인 스캔들로 도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어제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을 했던 바로 그 사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스캔들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 무혐의를 때린 검사가 누구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윤재필 부장검사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오전에 탁재훈 신정환 컨츄리 꼬꼬 멤버들의 불법 도박 혐의를 발표했던 그 검사도 바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윤재필 부장검사입니다. 말하자면 윤재필 부장검사는 탁재훈과 신정환의 불법 도박을 터뜨리고 그리고 오후에 슬쩍 김학의 무혐의를 흘린 겁니다. 윤재필 부장검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하루에 2건을 동시에 발표했어요. 연예인 스캔들로 도배하는 검찰. 정말 앞으로 말입니다. 양심과 소신 이런 얘기 검사들 하지 마세요. 답답한 현실이지만은 바로 그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대검 감찰위원회도 납득하지 못한 부실감찰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는데요. 정말 검사라면은 한번 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읽어봐야 될 사설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의 업무 처리가 이처럼 엉성하고 허술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조직의 기강을 흐트러뜨린 못된 검사로 낙인 찍어 내쫓고 조영군 서울지검장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사임한 의로운 검사로 만들려고 했다면 각본이 좀 더 치밀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는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총체적 부실 덩어리다. 검찰 자신도 감찰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언론의 질문에 쩔쩔매면서 국민이 납득하길 바란다면 둘 중 하나다. 국민을 아예 바보로 여기거나 아니면 검찰 수뇌부가 바보든가이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뇌부가 바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겁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조직기강을 흐트러뜨린 못된 검사로 낙인을 찍어서 내쫓고 조영건 서울지검장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사임하는 어려운 검사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정말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은 전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의 대검의 감찰 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린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는 등 조영군 지검장의 발언이 있었는지 그런 발언을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수사팀이 그런 지시에 응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건지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감찰본부는 조영건 지검장의 발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퇴진을 시키면 되는 건데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에 검찰이 흔히 동원하는 퇴진 신문도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퇴진 신문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바로 감찰본부 스스로가 대검 스스로가 검찰 스스로가 겁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 지검장의 언행은 무조건 적절한 지시고 윤 지청장의 행동은 무조건 지시불이행이라는 기묘한 논리가 동원됐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으로 찾아가 술 한잔 나누는 자리에서 올린 보고는 보고가 아니고 조 지검장이 그 자리에서 재검토하자고 한 말은 정당한 지시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황당한 논리 구조 속에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따위의 본질적인 고민은 아예 설 자리도 없었다. 대검감찰위원회가 이처럼 허술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 문제에 대한 근거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감찰위원회는 감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인데 이 기구 위원들 눈에도 감찰 결과가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감찰위원회가 근거안을 확정짓지 못했는데도 대검이 제멋대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제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번 징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전혀 그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도 못했는데 대검이 제멋대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와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제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거야말로 절차적이고 지랄은 뺍니다. 예, 절차고 뭐고 그야말로 다 팽개친 그런 그야말로 몸파는 행위입니다. 조영곤 지검장은 자신이 사임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조 지검장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전에는 수사팀과 의견을 같이 했으나 최 총장의 낙마 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등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해바라기성 검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조 지검장이 이미 정권 핵심부에 찍혀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이 정권 아래서 찬밥 신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관성이라도 지켰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그가 사임의 변으로 밝힌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참으로 공허하게만 들려오는 이유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비록 중징계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후배 검사들에게 혹은 검찰 역사에 정의롭고 소신을 지킨 검사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추하게 끝낸 것은 바로 조영곤 서울지검장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최동욱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동욱이 찍혀나니까 그제서야 말을 바꿔 탄 겁니다. 내 사표 내고 나서 그럼 수사하려면 해라. 쉽게 얘기해서 위에 압력이 세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건 명백한 수사 방해 압력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에서도 조영곤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임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이 추한 일입니까? 차라리 지조라도 지켰으면 욕이라도 안 들어먹지. 이건 해바라기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다 욕먹고 팽당하는 그런 한심한 검사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법연수원 나와서 검찰을 지망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검사님들 제발 이런 검사 뽐받지 마시고요. 윤석열 지청장처럼 비록 징계를 받고 감봉을 받더라도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검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데이지의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정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 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서 가입해 주신 케빈 진만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는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두경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두경님은 10구자 해주셨네요. 뭐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또 눈에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경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금요일 저녁 7시 타임스퀘어 모뱅소 US Army Recruiting Station at 타임스퀘어 영어 되네. 브로드웨이 43가와 44가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 총체적 불법 대선 개입 규탄 뉴욕 시국회의 제6차 촛불행진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 모뱅소에서 코리아타운 우려은행 앞까지 이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촛불은 건전지로 켜는 촛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켓도 있고 하니까 그냥 못 모으시면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전국 여성 농민의 약칭 전여농이죠.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과 그리고 언니네트 텃밭에서 토종 씨앗이 있는 언니네 텃밭 추수 한마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광고네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가락시장 송파역 3번 출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북이문 앞마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추수 앞마당은 전여농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과 언니네 텃밭에서 여성농민들과 도시 소비자들이 함께 토종 농산물을 지키고 수입 농산물에 시름이 깊어가는 우리 농촌의 여성농민들을 지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수 한마당, 언니네 텃밭 추수 한마당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가락시장 송파역 3번 출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북이문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소정의 우리 농산물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가락시장 북이문 앞마당 우리 농촌을 지키는 추수 앞마당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락시장 송파역 3번 출구 10분 거리에 위치한 북이문 앞마당. 하나 더 할게요. 이 광고는 미디어협동조합 부산 경남 지역협의회와 준비위원회 신청 광고입니다. 지역협의회 준비 신청 광고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부산 경남 지역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국민TV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누구나 다 참석이 가능하고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드림센터 2층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저도 갑니다. 이날 총회에는 최동석 이사 그리고 저 김용민 PD 문희정 아나운서 그리고 락밴드 모비딕의 축하 공연과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사는 자발적 후원으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문의는 010-2567-1184 010-2567-1184로 연락 주시거나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자로 성함과 참여유 알려주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드림센터 2층 아트홀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진 목사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죠. 네, 박근혜를 당연히 지지했을 겁니다. 열렬하게 지지했는지 비판적으로 지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느낌이 어시시하고 이게 아닌데 우리가 좀 고생하면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 꼭 국정원 댓글 사건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많은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 유신이나 군사독재 같은 건 우리 역사의 과오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 그 일에 책임이 있었던 분들 군사독재나 유신시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은인자중하고 참여하면서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국정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나 유신시대를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들 또 나타났는데 뭐하려고 저러지? 그때 옛날에 그분들이 한 일을 우리가 잘 아는데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 딸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했던 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유신의 망령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시지라 불렀다 해서 그렇게도 새누리당이 온통 일어나서 이정희 대표를 욕을 하고 모독이라고 그러고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이런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요. 2003년 9월 3일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김무성은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씨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노무현이라고 불렀어요. 2003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입니다. 김무성 뭐라고 씨부란 그런지 아십니까?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김무성이 바로 그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정당이 무슨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렇게 열을 받고 온 나라가 뒤집은 것처럼 박근혜 씨라고 부른 것만 해도 이정희 대표는 예의를 다한 겁니다. 박근혜라고 얘기 안 한 것만 해도요. 예. 굳이 2004년 8월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경제라고 하는 연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일 놈, 씨부랄 놈, 육실할 놈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한 것까지 금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수신문에서 마저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하겠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심상복이 아니지 배명복 특파원 순회 특파원이 쓴 올드 스타일 유럽 순방 이거야말로 자칭 보수 세력들이 정말 빼지르게 부끄럽게 얘기해야 될 대목입니다. 박근혜 유럽 순방 목수영 작가 경향신문 목수에 기고하는 목수영 작가의 글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입니다. 배명복 순회 특파원의 칼럼도 소개해드립니다. 올드 스타일 유럽 순방 제목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주말 귀국했다. 취임 후 5번째 해외 나들이였다. 미국과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주변국까지 들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언제 가도 갈 곳인데 임기 초에 좀 당겨서 간 정도가 아닐까. 예, 보수신문의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국정원, 최동욱 찍어내기 등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외국 간 겁니다. 무슨 중요한 목적은 그거죠. 그렇게 해서 환대를 받고 그리고 이명박이 장악해서 박근혜에게 갖다 바친 KBS, MBC, SBS가 온갖 미사역으로 칭찬을 하고 방송으로 때리고 정편이 나발을 불고 하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그 맛에 간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창조경제 세일즈 외견이 한류 문화 외견이 하며 방문 성과를 포장하기에 바쁘지만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상 최고의 만찬이니 황금 마찬이 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환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so what이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얘기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환대 때문에 국격이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제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순방에 얽힌 뒷얘기를 시시콜콜 전하는 청와대나 이를 받아 보도하는 언론이나 올드 스타일인 것은 마찬가지다. 라고 배명복 특파원은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패션이 어떻고 외국어 실력이 어떻고 요란을 떠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식상합니다. 대통령은 외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순방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라고 배명복 특파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초선인 그가 어떻게 수행단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시쳇말로 그는 확실하게 한 건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중 일부 교민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항의 집회를 보고 페이스북에 격한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번엔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느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인터넷과 SNS에서 대박을 터뜨렸으니 노이즈 마케팅의 완벽한 개가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조차 무시한 사람이
주군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올드 스타일이다. 그렇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강원도 하나는 정말 용자입니다. 용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오히려 욕배이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유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박정희를 욕하면 국가원수 모독죄가 되는, 그렇게 해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빨개 벗겨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을 갖다가 먹이던 그런 시대입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 환영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회 신고를 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런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망각한 채 박근혜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이런 망발을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김진태라고 하는 자가 내뱉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욕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나는 그가 의외로 잘할 수도 있다고 믿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자위하기도 했다. 독재자의 딸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볼 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 변전이 심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인 만큼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다를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아버지의 두뇌와 어머니의 가슴이 결합된다면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한 새로운 리더십을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도 품었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을 보듬어안는 모성애적 포용력도 기대했다. 그가 약속한 100%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 시대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다. 어쩌면은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감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박근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두뇌와 어머니의 가슴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리더십, 모성의 리더십을 경험해 하게 되지 않을까.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을 보듬어안는 그런 포용력 기대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기대하지 않았죠. 박근혜는 생물학적인 여성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남성성이 강한 분입니다. 결코 여성이 아니에요. 모성애를 기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내 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고 내 편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다 죽일 놈이라는 그런 그야말로 유아병적인 소아병적인 사고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은 지난 것 같다. 매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요즘 시대의 코드에 맞는 새롭고 쿨한 것을 기대했는데 구닥다리 흑백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재미와 감동은 없고 올드 스타일의 칙칙한 장면만 계속되니 지루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합리적 보수 세력들을 짜증나게 만듭니까? 배명복 특파원이 쓰고 있듯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논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 역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라지만 이라고 보통 합리적 보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라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논란을 수습할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다. 천보 만보 후퇴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논란을 수습할 정치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초기에 문제를 인정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면 논란의 확대 재생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질질 시간을 끌다가 문제를 더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의견은 그야말로 들통나면은 대통령직에 쫓겨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면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냥 초기에 그건 잘못됐다.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약속을 드리고 국정원을 개혁해 나가겠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놔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후보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됐는데 노무현의 국정원이 SNS를 이용해서 각종 루머를 이용해서 박근혜 최태민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만약 공격을 했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외중의 말입니다. 종북 프레임에 걸어 반대 진영을 옥죄는 유신시대의 공안 통치가 부활하는 느낌입니다. 가랑비에 소못 젖듯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야금야금 훼손될까 걱정입니다. 라고 배명복 특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보수신문의 올바른 스탠스, 자세입니다. 예. 청와대는 60% 가까운 지지율에 안심하는 모양인데요. 지지율이야말로 믿을 게 못 됩니다. 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김영삼도 처음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할 때 아주 그냥 지지도가 80%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김현철 사건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은 8개월 반 만에 기대를 짓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가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청와대의 심기일전을 촉구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심기일전은 그냥 계속 거꾸로 시계바늘을 돌리니 걱정이 큽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모자이크에 흔들리는 사람들 듣고 오죠. 네, 게시판에 곤지님, 신랑이 7일에 조합원 가입하고 오늘 출자금 입금했다고 하네요. 충주에 사는 웅이 아버지님이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구 숭이 사동의 다혈질 저혈압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다혈질이면 보통 고혈압인데 다혈질 저혈압이네요. 예.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의 바보 아빠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 이분의 이름이 유명한 만화가 이름과 똑같은데 설마 그분 아니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하겠습니다. 미대입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인데요. 국민TV 광고주들끼리 연대하는 의미로 연지연 곰탕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선물도 하고 돕기도 하고 맘씨 좋은 사장님이 전화를 직접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페이스북에도 이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또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1월 7일 아름다운 재단과도 기부 협약을 맺고 후원하기로 나섰다고 합니다. 1600-3267 국민TV뿐만 아니라 진보 매체에 아주 널리 광고하는 용감한 상조회사 우리라이프 상조 많은 관심 바란다고 합니다. 1600-3267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영석 노종면 그리고 김영민 지금 단식 중인데요. 저는 100%를 하고 있고 노종면 기자 역시 100%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한 50% 하고 있는데요. 유니웰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입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미 조합원이신 분들에게는 정좌 혹은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 그리고 일가외에는 010-2013-2013-8575 빨리 치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거니까 여러 단식하다가 회복이 그치지 않고 또 생활단식 좋다고 단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칼럼은 박홍규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가 쓴 낙곰수에 대한 칼럼입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기구한 칼럼인데요. 깨춤추는 재판. 이거 낙곰수 팬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읽어야 될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무죄 판결이 난 낙곰수 재판과 유죄 판결이 난 안도현 재판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판결도 바뀌었을까?
앞으로 안도현 재판으로 배심원 판결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고 선고하는 관례가 생길까? 배심원 의견에 법관이 동의하지 못해도 양형에 한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을 따른다는 세계 역사상 최초의 희한한 배심 재판이 생길까?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이 절대적이고 양형만 법관이 결정하는데 안도현 재판에서는 반대가 됐다. 게다가 유죄의 근거가 된 의혹 제기의 공익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도 종래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무죄인데도 유죄로 본 판사의 법 지식이 의심된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 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며 배심원단의 판결을 폄하했지만 배심원 판결이야말로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했으니 대법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 셈이다. 네. 안도현 재판을 특히 유죄 판결을 냈던 그 판사 여러 보수신문에 나와가지고 지잘난 것처럼 떠들었지만은 그 판사의 판결, 안도현 재판 판결은 아마도 사법교과서에 영원히 잘못된 판결로 남을 겁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박홍규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이 사람의 판결은요, 잘못된 판례로서 아주 교과서에 길이 기록될 판례입니다. 외국에서는요, 배심원을 처음 도입한 외국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배심원 판결에 따릅니다. 다만 유죄일 경우 양형, 형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걸 판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어요. 유죄냐 무죄냐를 판사가 판단하고 양형을 배심원에 따라서 양형을 준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판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위 정치적 사건은 배심 재판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정치적 주장도 과거 몇백 년 전 서양에서 벌어진 수많은 정치적 재판에서 왕의 뜻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 이유에서 배심 재판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파괴하려고 했던 독재자 왕들과 그 앞잡이들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두 재판에서 낙검수 재판뿐만이 아니라 안도현 재판에서도 검찰은 항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미의 배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이 무죄인데 공무원인 검찰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이유에 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검찰이나 언론이 함부로 국민의 결정을 상식 이하 운운하면서 반항하는 것일까요? 검찰로서는 무엇보다도 낙검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점에 불쾌했을 겁니다. 5년형까지 구형을 했는데 무죄라니 기가 찼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의 구형형보다 낮게 깎인 것도 아니고 아예 무죄 판결이 났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5.7%에 불과합니다. 1심 형사 합의사건 무죄율 3.2%보다 약간 높지만은 미국 배심 재판의 무죄율 33%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33% 무죄율은 검찰이나 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무죄로 본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충실하게 반영된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비율은 전체 재판의 0.1%에 불과하니 그중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전체 재판의 0.005%에 불과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을 배심 재판으로 할 수 있는 영미의 경우와 천양지차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민사도 배심 재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문제가 많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억울한 옥살이가 약 8만 건인 것도 알 수 있듯이 재판에서 아니라 개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수사와 재판에는 문제가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참된 문제점이지 정치적 사건 제외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사건 제외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심기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침묵의 대가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노무현을 공격했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친노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이석기를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종북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정거조를 탄압할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전국노에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라디오 비평 엑스 마칩니다.